됐어? 자, 교재 우리가 이거 몇 페이지까지 여러 번 나갔냐면 저번 주에 자, 49페이지까지 나갔어. 선이야, 맞지? 오케이. 자, 우리 앞에 못 들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 숙제 내줄 테니까 여러분 좀 하고. 자, 오늘은 자, 이쪽을 여러분 나갈 거야. 자, 52쪽인데. 자, 이제는 이제 문제 푸는 스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자, 여기를 잠깐만 보자. 여기 봐. 자, 우리가 지금 운문을 배우고 있고, 자, 산문을 배우고 있어. 어차피 우리 이제 EBS 하다 보면 되고, 문학은 진짜 쉬워, 얘들아. 간단하게 그냥 스킬만 가르쳐주고 여러분 넘어갈 거야. 자, 그러면 문학 같은 경우, 운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볼게. 자, 시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두 문제는 나온다 그랬어. 무조건이야.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표현상 특징. 그 다음에 어때? 보통 마지막 문제로 보기 주고 어때? 감상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반드시 나와.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방법론은 분명히 가르쳐줬다. 오케이?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그 다음에 산문에서도 마찬가지야. 산문에서도 무조건 첫 번째 문제로 서술상 특징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 마지막 문제로 이렇게 보기 감상형 문제가 나와. 근데 너희들에게 쌤이 주의하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자, 표현상 특징하고 서술상 특징은, 왜 이렇게 마이크가, 특징이 뭐냐면 꼭 앞에 특징이 나오고 뒤에 효과가 나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특징이 나오고 효과도 나와. 그러니까 이게 특징만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효과까지 맞아야 돼. 그러니까 둘 다 여러분 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언제나 이렇게 선지를 꼭 둘로 이렇게 끊어야 돼. 자, 하나만 더. 자, 보기 묻는 문제도 언제나 이렇게 둘로 쪼개지지. 복습하는 거야. 앞의 내용은 어때? 지문에 나와 있는 시의 내용이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독자의 감상이야. 맞잖아. 소설에서도 어때? 마찬가지로 앞에 소설의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감상이 나와. 그럼 이 문제 풀 때 1번 공식이 뭐였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감상은 반드시 뭐를 바탕으로? 보기를 바탕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 때문에 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얘가 근거고 얘가 결론이니까 얘하고 논리적 관계가 맞는지를 꼭 따져봐야 된다라고 그랬지. 그러려면 이런 것들도 어때? 선지를 둘러 나눠야 돼. 내가 독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문학은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선지를 쪼갤 수 있는 대로 다 쪼개. 자, 내가 오늘 그 훈련을 여러분 좀 시켜볼까 해. 자, 그러면 자, 틀려도 좋으니까 자, 거기 52쪽. 자, 2020년도 6월 평권. 자, 박경리 씨의 토지. 자, 54쪽을 봐봐. 1번 문제. 정답률이 60%야. 우리 수능을 봤으면 알겠지만 올해 수능에서 정답률 문학이 80% 이하 문항이 하나도 없었지. 이 정도면 굉장히 난도가 높은 문제야. 자, 그 다음에 뒷장 넘겨봐. 자, 이번에는 2019년도 수능인데, 자, 얘는 산문 쪽이야. 2번 문제를 보니까 얘는 정답률이 54지. 근데 답지가 어때? 되게 길지. 그러니까 두 부분이고 세 부분이고 네 부분이고 여러분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간을 여러분 좀 줄 테니까 일단 너희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쌤이 얘기를 좀 한번 해줄게. 자, 먼저 문제 풀어봐. 차근차근 하자. 차근차근.
유진아, 꼭 문학 들어야 돼.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다 풀었어? 이씨. 지금 오늘 또 수업 있어? 몇 시에? 12시 몇 분? 1시. 빨리 고3 지나갔으면 좋겠지. 풀면서 쌤이 저번 주에 배웠던 개념까지도 한번 쭉 다시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봐. 기억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수능에서 문학 정답률을 보면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렇게 선지가 긴 선지들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서부터 볼게. 자, 얘는 솔직히 A하고 B만 읽으면 되잖아. 그쵸? 자, 1번.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끊어. 제발. 그럼 따로따로 보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비유적 표현이 활용되는지를 일단 먼저 봐. 자, 비유에는 여러분 무슨 법하고 무슨 법이 있어? 직유, 은유, 의인이 있지. 자, 집중해. 자, 그러면 A에 보면 자, 첫째 줄에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분명히 무슨 법 쓰였어? 직유법 쓰였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1번 답지를 보니까 자, 일단 비유가 쓰였다라는 특징은 맞아. 근데 이게 맞으려면 뭐도 맞아야 돼? 인물의 은밀한 행동 양상을 드러내야 되겠지.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어? 타작마당에 장정들이 어때? 모여들었다. 몰래 모여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번 답지는 여기 봐. 특징도 맞고 효과도 맞아.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따져줘야 돼. 내가 재밌는 거 하다 보니 왜 얘가 어려웠는지 내가 보여줄게. 자, 일단 1번 아웃. 자, 2번 답지 봐. B는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끊어. 자, 그러면 음성상징어 둘째 줄에 뭐 있어? 와락 있지. 그리고 와락 뭐해? 흔들어대지. 그럼 분명히 격렬한 움직임 어때? 맞지? 그럼 2번 답지도 특징도 맞고 효과도 맞는 거야. 이렇게 따져봐야 돼. 자, 3번 답지.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딱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3번 답지는 특징만 나오고 효과는 없어. 아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분명히 A는 장면에 대한 관찰만 있대. 효과는 없다고. 그럼 일단 A에서 분명히 장면에 대한 관찰의 중심인 건 알겠지. 자, B에는 밑줄 거.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 밑줄. 자,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 우리 저번 주에 배웠어. 이걸 인물의 심리를 무슨 제시한다? 직접 제시한다. 자, 이게 바로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는 거야. 자, 보세요. 그는 너무 놀라 입을 벌렸다. 집중. 너무 놀라가 직접 제시고 입을 벌린 거 간접 제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번에 3번 답지가 맞는 게, 자, B에서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 찾았니? 당연히 큰 따옴표가 없는 부분에 있겠지. 자, 밑줄 그어봐. 어떤 부분이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한 거야? 이 부분.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됐어? 이걸 여러분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3번 답지 맞는 설명이지. 자, 이 문제에서 제일 많은 오답을 기록한 게 여러분 4번 답지였었어. 자, 4번 볼게요. 자, A는 시제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끊어. 자, 그러면 실제로 A를 봐봐. 첫째 줄에 넘는다가 아니라 뭐야? 얻다지. 자, 얘들아, 과거형이면 얻다나 얻다가 들어가는 거고, 현재형이면 니은다나 는다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분명히 A 첫째 줄에서는 어때? 넘었다지. 근데 맨 마지막 줄 봐봐. A에 시작했다가 아니라 뭐야? 시작 한다잖아. 그러면 무슨 형에서 무슨 형으로 넘어갔어? 과거에서 현재형으로 넘어갔지. 그리고 어때? 갈수록 긴장감 더해지는 거 알겠니? 됐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4번 답지에 일단 A 봐봐. 시제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끊었지. 장면에 긴장감을 더하고 끊었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A는 특징과 효과가 모두 맞지.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4번 답지는 네 부분으로 끊어져. 왜? A의 특징 효과, B의 특징 효과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B를 볼게. B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끊어. 자, B를 볼게. 실제로 어때? 흔들어 댄다, 변한다, 남는다 나오지. 여기는 과거형 시제가 없어. 다 무슨 형 시제야? 현재형 시제야. 자, 오른쪽 인물 간 갈등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B에 인물의 갈등 나오지. 누구와 누구의 갈등 나오는지 아니? 서희와 홍씨와의 갈등이 나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4번 답지는 네 부분이 어때? 다 맞지? A의 특징 효과, B의 특징 효과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냥 기니까 쪼개놓고 하나하나를 다 확인해야 돼.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이 몇 번이야? 5번이지. 자, 이 문제의 답이 5번인데 보세요.
자, 넷으로 쪼개. 자, A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끊어의 장면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자, B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끊어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을 드러낸다 그랬지. 자, 그럼 몇 부분이야? 네 부분이지. 자, 집중해. 여기 보자. 얘가 특징, 효과, 끊었지. 얘 특징, 효과 이렇게 나와. 근데 네 개 중에서 하나만 틀려. 나머지는 다 맞아. 뭐가 틀렸니? 이 네 개 중에서. 자, 시간적 배경 밤이지. 장면의 분위기 맞지?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 변화 있다? 어디에서 어디로? 방에서. 봐봐. 어디로 가? 연못가로 가지. 자, 공간적 배경이 방에서 연못가로 가. 그런데 얘가 틀린 이유가 뭐야? 방에서 연못가로 가면서 뭐가 드러나지 않아?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은 드러나지 않아. 찾아봐. 얘들아, B에서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이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드러나는지 이미 둘이 대립하는 원인은 B 앞부분에서 나왔어. 실제로 너희들 지문을 읽으면 윤보 일행이 조준구와 홍씨를 지금 죽이려고 그랬지. 근데 결국 살아남았잖아. 근데 왼쪽 끝에서 두째 줄 봐봐. 왼쪽 끝에서 두째 줄. 서희에게 뭐라고 그랬어? 내년 소행일 줄 네 모를 줄 아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홍씨는 자기를 죽이려 한 게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서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라고. 갈등의 원인은 이미 B 앞쪽에 나와 있지 않냐고. 내 말 이해가? 근데 이 문제가 왜 정답률이 60%밖에 안 나왔냐? 여기 봐, 애들이 이게 하고 이게 맞으니까 얘하고 얘는 확인을 안 하는 거야. 근데 특징도 맞아야 되고 효과도 맞아야 돼. 결국 틀린 이유는 얘 때문이야. 왜 내가 선지를 쪼개라고 하는지 알겠지? 4개로 쪼개놓고 4개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자 1번 문제의 답은 자 5번이 여러분 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봅시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기억 디귿과 나의 씬 넘버 71, 75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어. 자, 1번 답지도 빨리 네 부분으로 끊어. 또 똑같이. 자, 됐지? 자, 그럼 이번에 1번 답지 볼게. 기억에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서 몇 개의 상황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했어. 실제로 이쁜이와 이쁜이 엄마 사이의 이야기를 했지. 자, 오른쪽.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암시했어. 자, 기억 봐봐. 누구의 심리가 암시되어 있니? 암시되어 있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인물의 심리가 어떻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 딸이 시집가잖아. 누구의 심리? 이쁜이 엄마의 심리를 알 수가 있지. 그러면 1번 답지는 분명히 앞쪽 2개는 다 맞아.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 씬 넘버 71, 72에서는 서로 다른 공간을 동일 인물의 등장으로. 그럼 얘들아 71하고 72는 분명히 공간은 다르지. 하나는 자동차 안이고 하나는 서로의 방 안이잖아. 그런데 둘 다 누가 등장해? 영어가 등장하지. 맞아? 그럼 네 번째 부분. 인물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구나. 영어가 차 안에 있다가 서로의 방 안으로 갔구나.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2번의 1번 답지는 네 부분이 다 맞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얘는 없어. 진짜 꼼꼼하게 풀어야 돼. 얘가 제일 어려워. 자, 3번 답지 한 번만 확인해. 자, 3번 답지 한 번만 확인해.
3번 답지가 오답률이 제일 높았어. 자, 이제부터 니은을 보자, 니은. 한편 개천 하나를 건너 신전집에서는 바로 이제까지의 서울에서의 살림을 거두어 마침내 애달프게도 온 집안이 어때? 시골로 내려갔지. 뭔지 모르지만 한 집안이 지금 도망을 간 거야. 근데 거기서 애달프게도 동그라미 쳐. 자, 니은에서 애달프게도 동그라미 쳐.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애달프게도는 잘 들어봐. 누가 누구한테 애달프다고 얘기한 걸까? 도망간 가족에게 누가 애달프다고 얘기한 걸까? 서술자가. 이걸 여러분 6글자로 뭐라 그랬지 저번 주에? 편집자적 논평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애달프다고 한 건 인물들에 대해서 서술자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거지. 자, 그러면 3번 답지 봐. 니은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들에 대한 감정, 서술하고 있는 게 맞지?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신 넘버 73, 75에서는 두 인물의 대화를 매개로 서로 다른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신 넘버 73과 75에 등장하는 인물들 동그라미 쳐. 신 넘버 74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건 그랬지. 자, 그럼 얘들아, 신 넘버 74에서는 누구하고 대화하냐면 영호하고 철호하고 대화하지. 자, 그런데 신 넘버 73을 봐. 영호, 철호 말고 누가 있어? 민호가 있지. 맞잖아. 그 다음에 신 넘버 75를 봐봐. 명호와 철호의 얘기를 누가 엿듣고 있니? 명숙이가 어때? 엿들고 있지. 자, 그러면 이번에 3번 답지 뒷부분. 신 넘버 73과 75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신 넘버 74의 상황을 어때? 공유하는 거 맞지? 왜? 철호하고 영호하고 얘기하는 걸 민호하고 명숙이도 옆에서 듣는 거니까. 이해 가요? 아, 집중하자. 자, 그래서 3번 답지까지 맞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자, 마지막 왜 5번이 답이 되는지 얘기해 줄게. 자, 5번 답지 봐봐. 자, 끊어. 디귿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끊어. 자, 그러면 일단 디귿 맞지? 디귿 봐봐. 자, 시간이 변한 거 맞지? 그리고 어때? 대상의 특징도 어때? 변했지?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번에 5번 답지가 맞으려면 자, 그 다음 신 넘버 75와 유사하지만 끊어. 그러면 신 넘버 75에도 뭐가 나와야 돼? 시간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되겠지. 자, 신 넘버 75를 봐봐. 자, 누구하고 얘기해? 철호하고 영호하고 얘기하지. 누가 엿들어? 명숙이가 엿듣지. 그럼 여기서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가 나오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면 결국 이번에 5번 답지가 틀린 이유는 뭐냐면 디귿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신 넘버 75와 어때?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 읽어볼게.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끊고, 그럼 당연히 어때? 거기에 나와 있는 디귿에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야지. 하지만 신 넘버 75에는 나타나지 않아야지. 하지만 신 넘버 75에는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75를 봐봐. 신 넘버 75에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 아, 이건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5번 답지가 틀린 건 뭐냐면 디귿에 대한 설명은 맞는데 신 넘버 75와 유사한 게 아니라 어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문학은 답지가 길면 길수록 무조건 끊어야 돼. 끊고 하나하나를 다 확인해 줘야 돼. 보통 17문제 중에서 이렇게 답지가 긴 게 4-5문제 정도가 돼. 그 문제가 변별력이 제일 높을 거야.
알겠죠? 오케이. 우리 진짜 문학은 아무것도 안 했어. 다음에 이제 EBS 나오면 바로 여러분 이제 쌤이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 여기 봐.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운문하고 산문에서 보기 문제 푸는 거 맞지? 첫 번째 배웠고 두 번째로 배운 게 이제 여러분 뭐냐면 개념과 관련되어서 시에서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소설에서 서술상 특징 문제 이거 배웠지. 그리고 전 시간에 여러분 수업했던 거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때? 답지 끊으라고 두 부분으로 그거밖에 여러분 설명 안 했어. 그런데 한 지문이 나왔을 때 자, 시를 예를 들어줄게. 소설을 예를 들어줄게. 시에서는 보통 세네 문제가 여러분 나와. 근데 한 문제는 무조건 표현상 특징이고 한 문제는 무조건 보기야. 그러면 나머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혹시 그거 알아? 여기 봐. 시어의 의미. 이런 게 여러분 나온다. 소설에서는 서술상 특징 나오고 보기 나오면 나머지 문제로 나오는 게 일치 문제 아니면 인물의 심리를 묻는 문제가 나와. 자, 오늘 5번 맨 위에 타이틀을 봐봐. 문맥을 봐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부분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옆에다 적어. 자, 요게 여러분 뭐랑 관련된 문제냐면 옆에다 적어. 자, 본문에서는 시어 내지는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고 산문에서는 인물의 심리를 묻는 문제야.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무조건 두세 문항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또 내가 하라는 걸 여러분 해봐. 자, 거기 첫 번째 문제 대표 예를 푸는데 자, 1번 문제만 여러분 풀지 말고 여기 보자. 1번 문제를 풀 때 자, 시에 2문단에 셋째 줄 개울 동그라미 쳐. 개울. 2문단 셋째 줄 개울 동그라미 쳐. 시에 셋째 줄 개울 동그라미 쳤어? 460페이지. 그러니까 2연의 셋째 줄 개울. 자, 그 다음에 3년의 셋째 줄 바람 동그라미 쳐. 자, 여러분들 해야 될 거 뭐냐면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개울과 등불이 여기 봐.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따져. 그러니까 둘 다 긍정일 수도 있고 둘 다 부정일 수도 있고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일 수도 있어. 그리고 1번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자, 뒷장 넘겨서 2번 문제는 소설 문제야. 2번 문제는 그냥 풀고. 오케이. 자, 두 문제만 여러분 풀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할게.
열심히. 문학은 좀 강의가 짧더라도 여러분 어차피 EBS 들어가야 디테일하게 이루어지니까 일단 요거 여기 봐 보기 푸는 방법 개념 그 다음에 상식 끊는 거 그냥 요것만 여러분 알면 돼. 자 이거 보자. 자 질문 하나만 더 줄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물어볼게요. 개울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아 괜찮아 틀림없대. 개울 플러스야. 바람은 플러스. 개울도 플러스고 바람도 플러스. 근데 여기서 바람을 마이너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시중에 나와 있는 시에서에서의 이 시 되게 유명한 시거든. 바람을 마이너스로 하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뭐 시가 보통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쓰는데 자 여기 봐. 자 이런 문제는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야. 자 내가 이제부터 얘를 푸는 방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중에 한두 문제씩 꼭 나와. 자 우선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절대 사전적인 의미에 집착하면 안 되지. 야, 그대 눈가에 맺힌 이슬은 정말로 이슬이 아니라 눈물이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바람은 마이너스 이런 거 하지 마. 절대 상식에 집착하지 마. 자, 그러면 얘를 풀 때는 첫 번째 거기 다 있어. 그냥 보기만 해. 반드시 어때? 문맥을 봐야 돼. 맞죠? 자, 문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창조해 나가고요. 자, 두 번째 별표 2개 칠 거야. 자, 2번하고 3번. 자, 열거, 대구, 비유. 얘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 자, 열거가 뭐지? 나열이지. 민광이가 수업 시간에 줘라. 그래서 내가 야이 해산, 만미잘, 멍게, 이 정성 이상하잖아. 왜? 해산, 만미잘, 멍게는 마이너스인데 거기에 정성이 끼어드는 건 이상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얘들아, 나열을 할 때는 같은 속성을 나열하기, 다른 속성을 나열하기. 같은 속성을 나열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 문제에서 A, B, C, D를 나열을 했는데 C에 대해서 물었어. 잘 모르겠어. 그럼 얘들아 뭐 가지고 A, B, D 가지고 뽑아내야 정상 아니야? 왜? 유사성이니까. 너 지금 되게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야. 자, 두 번째로 대구야. 자, 대구는 보세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물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의미가 똑같이. 그런데 봐봐. 샘물같이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가 나와. 그러면 햇살의 의미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얘에 대응되는 게 샘물이니까 그럼 얘도 샘물처럼 하늘을 우러르는 존재겠네. 이해 가요? 자, 대구가 왜 중요한지 알겠지? 자, 비유 봐봐. 비유는 무슨 관념하고 무슨 관념이 있어? 원관념하고 보조관념이 있지. 원관념하고 보조관념은 반드시 무슨 성을 바탕으로 해야 돼?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면 원관념, 보조관념에서 원관념을 물었어. 그럼 당연히 얘기하는 힌트는 보조관념에서 뽑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너무너무 중요해. 자, 2, 3번이 제일 중요해. 그럼 2번에 대한 얘기부터 시를 봐. 자, 이연의 셋째 줄 나와.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솔직히 개울이 흐르는 건 뭔지 잘 모르잖아.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게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지. 여기 봐. 그러면 요거 쓰였지. 그러면 결국 개울의 의미는 뭐하고 똑같아? 등불의 의미하고 똑같으니까 긍정이 될 거 아니겠냐. 자, 그런데 이제부터 그 다음 거 갈게. 자, 밑줄 거.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밑줄 거. 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자, 드시니까 무슨 법? 야, 뭐하는 듯 무슨 법? 직유법. 얘들아, 은유, 직유, 의인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래? 비유라고 얘기하지. 보세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을 불듯 얘가 보조관념이야. 자, 그럼 그 다음에 밑줄.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밑줄. 그럼 얘가 이제 무슨 관념? 원관념이지. 자,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영원한 눈물이 없는 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영원한 눈물이 없는 건 긍정이지. 그러면 영원한 눈물이 없는 게 긍정이니까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을 불듯. 요것도 어때? 당연히 긍정이어야 되잖아. 이게 뭐냐면 이게 독재 정권과 관련된 시인데 여기가 이거 몰라도 돼. 여기가 아무리 독재 정권이 민주화의 바람을 막아도 민주의 바람은 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긍정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대신 영원한 눈물은 없지. 긍정이지. 뭐하든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그럼 바람이 부는 건 당연히 긍정 아니겠냐고. 헐?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다음 학습 활동에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걸 물었어. 자, 기억이지. 뿌리 깊은 벌판이시.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서자야, 서자. 그럼 얘는 당연히 긍정이죠. 그럼 답이 3번인데 3번이 틀린 이유가 여러분 두 가지야. 첫 번째,
얘는 기억을 부정으로 봐서 틀렸지. 나머지 선수들 보세요. 다 기억을 긍정으로 봤어. 근데 그것만 틀린 게 아니야. 3번 답지는 바람의 의미도 잘못 해석했어. 아, 이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바람을 막을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 부정. 그러면 바람을 막을 수 없다를 부정으로 본 거 아니야. 근데 바람을 막을 수 없는 건 어때? 긍정이라고. 이해가요?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나머지 것들도 가르쳐줄게. 앞으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서부터는 문제풀이를 해. 집중력 배웠던 걸 바탕으로 그때부터 성공까지 세 번째는 뭐냐면 제발 시도 비문학처럼 접속어하고 조사를 최대한 하는 게 좋아요. 자, 내가 시 하나를 여러분 예를 들어줄게. 예전에 되게 유명한 시 중에 송찬호 씨의 구두가 있어. 자, 이 시 한 부분을 내가 예를 들어줄게요. 자, 10분만 참아 얘들아. 자, 세 장이야. 그림을 못 그려. 자, 새가 같이 있는 거야. 이런 시야. 자, 그런데 시에 여러분 어떤 구절이 있냐면 보세요. 세 장에 모자나 구름을 넣어두고 본다. 이런 시어가 시에 있어. 자, 세 장에 뭐나 뭐를 넣었어? 모자나 구름을 넣었대. 근데 얘들아, 이것만 보면 모자하고 구름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잘 모르겠지. 근데 시인의 의도가 뭐였냐면 이건 시인의 의도야. 전혀 상관없어. 이 모자가 여러분 중절모, 산같이 생긴 중절모 알지? 그리고 구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새가 이걸 보고 어때? 나를 하고. 그럼 모자하고 구름은 긍정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자, 그런데 그 다음 시행에 이런 부분이 있어. 그러나 접속어가 뭐야? 그러나 새들은 어쩌고 저쩌고 날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다. 자, 접속어가 뭐야? 그러나지. 세 장의 모자나 구름을 집어넣고 봐. 그랬더니 그러나 새들은 날지 않아. 얘들아, 모자나 구름을 왜 넣어줬을까? 뭐하라고? 아니 봐. 세 장의 모자나 구름을 집어넣고 본다. 그러나 날지 않아. 그걸 왜 넣어줬어? 세보고. 날라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모자나 구름은 자유를 부여하는 얘기로 긍정이야. 자, 그런데 막말로 여기 봐. 그러나를 내가 이렇게 바꿨어. 그랬더니 자, 세 장의 모자나 구름을 집어넣고 온다? 그랬더니 새들은 날지 않아. 그럼 이때는 모자나 구름을 왜 집어넣는 거야? 날지 못하게 하겠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를 절대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접속어, 조사 이런 것들도 어때? 최대한 활용해야 돼. 그거 여러분 있지. 자, 그리고 네 번째. 얘는 너무 세시어나 시구의 얘기는 너무 디테일하게 따지지 말고 부정과 긍정 속에서 파악하면 돼. 자, 거기 60페이지 맨 위에 봐봐. 자, 읽어볼게요. 운문 영역 주요 문제 유형 중 하나는 좁게는 시어나 시구, 넓게는 한년 전체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문제입니다. 시 전체의 주제를 바탕으로 밑줄 거 못하다 미안해. 앞뒤 문맥을 통해서 뒤가 미안 앞두가 아니라 미안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주어진 부분의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야 얘들아. 요거. 자, 계속 밑줄. 보통 긍정과 부정의 대립관계로부터 답지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접속어나 조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거. 특히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물을 때는 대구, 열거, 비유법이 중요한 역할을 해. 자, 앞으로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 공식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들어가. 자,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몇 번? 3번. 자, 뒷장 넣을게요. 자, 이제 마지막.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인물의 심리를 묻는 문제야. 자, 인물의 심리는 언제나 부분적으로 나와.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까? 지문이 이렇게 있어. 자,
심리는 계속 어때? 변하지. 오케이? 그래서 심리를 묻는 문제는 언제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와. 오케이?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너희들 주의해야 될 게,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지원이가 친구를 소개를 해서 선생님 수업을 들으러 갔어. 지원 친구가 수업 시간에 등록을 하고 선생님 얼굴을 보자마자 헉 하고 놀랬어. 자, 그러면 헉 하고 놀랬다. 여기에 담긴 심리는 뭐야? 몰라.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면 절대 어렵지가 않아. 선생님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놀랬을 수도 있고, 선생님 얼굴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놀랄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 얘가 헉 하고 놀랬어. 그리고 밑에 조용히 가서 수강료를 환불받아서 간 거야. 얘가 거기까지 보면 얘가 놀란 이유가 변호쌤이 너무 얼굴이 그래서 간 거 아니야. 그러면 인물의 심리를 묻는 문제도 절대 이 부분만 보면 안 돼. 뭐를 봐야 돼? 앞뒤. 문맥을 봐야만 나와. 약속. 앞으로 소설에서 기억, 니을, 디귿, 리를 나오면 밑줄 친 부분보다는 오히려 어때? 뭐를 봐야 돼? 문맥을 봐야 되는 거야. 자, 앞장 볼게요. 자, 거기. 자, 다시 60페이지. 자, 5째 줄. 상문 영역 문제 유형 중 하나는 인물의 심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계속 밑줄. 이제 밑줄어. 인물의 심리는 자주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정 부분의 심리를 묻습니다. 이런 경우 주어진 부분뿐만 아니라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답을 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푼 문제, 이번 문제 정답은 64야. 어려운 문제야. 이 문제에서 굉장히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게 3번 답지야. 자, 3번 답지 볼게. 이것 봐. 지육은 그만 기가 확 질리고 말았다. 무슨 말을 하려고 목이 말라 소리가 되어 나오질 않았다. 어때?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어때? 못하고 있지?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밑에 줄에 힌트가 나오잖아. 절망적인 눈초리로 피무노 씨의 폭풍우 같은 수모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는 거야. 얘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어때? 못하고 있는 거야. 왜? 피무노 씨의 기세에 물려가지고. 그러면 3번은 당연히 맞는 설지 아닐까? 오케이? 절대 지금만 보고 문제를 못 풀어. 근데 너희들은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냐? 자, 미음을 봐봐. 미음. 내가 좀 더 똑똑히 말을 해줄까? 얘들아, 솔직히 거기에 나와 있는 미음만 보면 5번 답지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어. 왜? 내가 알게 해줄게. 나 좀 이해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닌 게 미음에서 위에 줄을 주고 내 일을 하기가 싫어졌느냐? 그 이유를 좀 더 솔직하게 말해. 달라 이거야. 이 무식한 놈도 좀 분명히 알아듣고 납득이 가끔 말이야. 알아들어? 그래도 못 알아듣겠으면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미움 앞부분에서 어때? 자서전을 못 쓰는 이유를 나에게 말해달라는 얘기지. 나를 이해해달라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업지구 누구냐 여기서 갑자기 피무노 씨가 여기에 나와 있는 지옥을 다그치는 거야. 내 자선을 못 쓰는 이유를 말해달라고. 근데 오만 답지마. 침묵하는 지옥에게 피문에게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줄 것은. 그럼 이건 뭐지? 결국 의구심 풀고 내 자선을 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장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 너 왜 내 자서전 못 써? 라고 다그치는 거야. 자,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3번이 아니라 몇 번? 5번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2문제만 하고 갈 거야. 왜냐면 이제 다음 뒤에 넣거나 이제 본격적으로 여태까지 배웠던 거에 바탕으로 실전 문제풀이를 들어갈 텐데 이렇게 되면 하루에 시집은 2세트씩, 소설 2개씩 이렇게 하면 다음 수업 때는 아마 문학도 1시간씩 보면 다음 수업 때는 비문학을 쉬운 제목으로 좀 빠르게. 그래서 문학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데 이게 4시간 걸려. 그럼 바로 EBS 수업을 바로 들어갈 거야. 쌤이 정확히 2주 안에 EBS를 목록을 구할 수 있어. 작품 목록을. 그래서 바로 여러분 자습서 만들어서 들어갈 거니까. 최근 EBS에 2월 둘째 주 정도에 나온대. 첫째 주에 나온다는데 그래서 어쨌든 4시간까지 여러분 들어갈 거고 이것만 오늘 머릿속에 집어가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오케이. 자, 숙제 꼭 해오도록 하고 다음 주 할 때 뭐 할 거냐? 숙제표 들고 와. 오케이? 숙제표 여러분 들고 그 다음에 그것도 들고 와야 돼. 문법 하는 사람들은 문법 숙제 한번 들고 와서 꼭 검사하라.